뉴욕 자이언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 참 팬분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사실 2024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우려가 참 많았던 팀이에요. 뭐 쿼터백 그쵸.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팀 최고의 스타였던 세이컨 바클리가 팀을 떠났죠. 심지어 디비전 라이벌 팀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비어 맥키니까지 이르면서 자이언츠에 대한 기대치는 정말 낮은 상태로 2024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D라인 보강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직전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다 아시다시피 3승 14패 4위라는 아주 비참한 성적. 이거 구단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패배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뭐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주요했던 건 역시 이 데니얼 존스의 부진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니얼 존스는 뭐 익숙한 맛이죠. 저희가 아는 그 맛으로 정말 못했어요. 특히 세이컨 바클리가 없는 데니얼 존스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 무색무취의 쿼터백이 되어버렸고요. 매 경기 턴오버를 했고 여러 오픈 찬스를 놓치는 장면들이 많았고 저희가 시즌 중반에 뭐 네이버스 칭찬하면서 그런 필름도 막 보여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니얼 존스가 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루키 시즌을 보낸 이 말릭 네이버스 그리고 러닝백 타이런 트레이시라는 이 두 선수마저 없었다면 진짜 자이언츠 팬분들은 희망도 없이 괴로운 시즌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뭐 사실 시즌 중반에 팀 내 최고의 선수인 앤드류 토마스가 부상을 당했고요. 그 몇 주 뒤에 이제 덱스터 로렌스까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면서 시즌 중반까지 그나마 견고하게 버텨주었던 이 자이언츠 디펜스도 함께 무너졌죠. 그래서 사실 오펜스와 디펜스에서 각각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앤드류 토마스와 덱스터 로렌스가 없는 상황에서 뭐 데니얼 존스의 최악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겹치고 하면서 정말 점점 암울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이버스와 트레이시를 제외하면은 정말 암울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쿼터백. 이 쿼터백 음. 이슈가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시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릭 네이버스가 없었다면 자이언츠의 패싱 오펜스는 진짜 더 처참했을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오펜시브 라인이 미약하지만 개선을 이루는데 성공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2023 시즌 뉴욕 자이언츠 오펜시브 라인은 그냥 리그 최악이었어요. 완전히 꼴찌였는데 2024 시즌에는 확실히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우수했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끔찍해서 평범으로 올라갈 수준 그런 수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특히 이것은 좀 앤드류 토마스의 건강이 담보되었을 때 그나마 평범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확실한 건 그래도 2023 시즌보다는 발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인사가 있는데 오펜시브 라인 코치인 카르멘 브린실로가 합류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저메인 엘루에 무노 합류도 전 좋았고 베테랑인 존 러냔 그렉 벤 로텐 이런 선수들의 합류도 주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단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2023 시즌 자이언츠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쿼터백이 허용한 색 횟수는 85개입니다. 한 시즌 동안 85개. 근데 2024 시즌에는 몇 개로 줄었는지 혹시 아실까요? 48개로 줄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에서 앤드류 토마스가 부상으로 중간에 이탈을 하고 쿼터백이 데니얼 존스, 러닝백도 세이컨 바클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아진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그쵸. 뭐 프레셔 횟수라거나 아니면 쿼터백 히트라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 전반적으로 개선이 잘 됐어요. 물론 토마스가 이탈을 했을 때 라인업이 붕괴되고 다양한 조합이 막 시도가 되고 프레셔 허용이나 색 허용 모두 리그 평균치에는 좀 못 미친다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터백 퍼포먼스 특히 데니얼 존스의 퍼포먼스가 계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펜시브 라인은 제 몫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펜시브 라인이 그래도 평범 수준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럼 쿼터백은 어땠냐? 진짜 처참했어요. 특히 딥다운 필드에 대한 패스가 처참했고요. 레드존에서 결정력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니얼 존스는 시즌 중에 벤치로 강등이 돼버렸죠. 그리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바이위크 중에 데니얼 존스의 요청에 의해서 팀에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존스 이후에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17주차에 드르락이 딱 이때 경기에서만 약간 신들린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는 다 안 좋았어요. 디비토도 안 좋았고 락도 안 좋았어요. 오히려 표면적인 수치는 더 나빠졌어요. 존스가 있을 때보다. 그리고 이후에 이 오라인에서는 뭐 러냔,
엘로에 무노어, 마이클 슈미츠가 여러 경기를 결정을 했고요. 에반 닐도 교체 출전 중에 부상을 입기도 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부상을 메울 뎁스가 크게 부족한 부분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오펜스의 나쁜 퍼포먼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펜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디펜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계속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는 단장이 조쉔 그리고 헤드코치인 브라이언 데이볼이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오프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이언츠의 오프 시즌 무브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사실 가장 큰 문제였던 이제 쿼터백 룸을 개편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크겠죠. 데니얼 존스는 방출당했고 드르락 또한 보냈고 그러면서 베테랑인 이 제이미스 윈스턴과 러셀 윌슨을 영입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드래프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감한 트레이드업으로 이제 1라운드에서 잭슨 다트라는 선수까지 지명을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쿼터백 룸을 뭐 한 2단계는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물론 러셀 윌슨과 윈스턴이 예전에 그들은 아니지만 확실한 건 데니얼 존스와 드루락보다는 좋은 쿼터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동시에 미래의 프랜차이즈 쿼터백까지 지명하면서 진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쿼터백 1, 2, 3까지 다 채운 굉장히 뭐 칭찬할 만한 무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드래프트에서 저평가받았던 러닝백, 뭐 캠 스카티보도 지명했고 다재다능한 라인맨, 뭐 마커스 은보까지 지명을 하면서 뎁스를 채웠고요. 뭐 오펜스 라인업을 보면 지금 꽤 그럴싸해졌어요. 러셀 윌슨, 뭐 타이론 트레이시, 말렉 네이버스, 뭐 완델 로빈슨, 거기에 뭐 앤드류 토마스가 복귀할 이 오펜시브 라인까지 보면은 제가 시즌 끝나고도 계속 언급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쿼터백만 구하면 이 팀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꽤나 그럴싸한 로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쿼터백을 싹 바꿨더니 그래서 이글스와 커맨더스라는 확실한 강팀이 있는 상황에서도 뭔가 저는 반전을 노려볼 만한 로스터가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스카티보의 필름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죠. 약간 오뚜기 같은 스타일의 진짜 재밌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이 트래시와 듀오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펜스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전 디펜스 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두가 다 알죠?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라인 진짜 강력합니다. 건재한 덱스터 로렌스, 여기에 케이번 티버도, 브라이언 번즈, 이번에 새로 합류한 압둘 카터까지 진짜 기대가 안 될 수 없는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그 진짜 최고 레벨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면 일단 자이언츠는 이번 오프시즌 FA 그리고 드래프트 모두에서 이 디펜스 보강에 굉장히 강력한 투자를 했거든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셰인 보엔에 대한 어떤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셰인 보엔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질적인 전력 향상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세컨더리 코치 2명을 바로 해고했어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서 수비 리빌딩을 시작을 했는데 핵심 코어들을 27세 이하의 젊고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27세 이상 중에 준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덱스터 로렌스도 27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팀 자체 디펜스가 굉장히 젊습니다. 강력하고 검증된 D라인도 주목을 해야겠지만 더 큰 변화를 맞이한 그룹은 세컨더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폴슨 아데보, 드루 필립스, 저번 홀란드, 타일러 누빈 이런 드래프트와 FA로 합류한 선수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왔어요. 여기에 코데일 플롯 그리고 디온테 뱅크스의 어떤 경쟁 이 코너백 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뭐 한 명이 뛰고 한 명이 이제 보강을 할 때 뎁스를 교체해줄 그런 로테이션 자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해당 디펜시브 그룹에 제가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턴오버 메이킹입니다.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이 디펜스의 턴오버가 리그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런데 폴슨 아데보라거나 저번 홀란드는 이런 단점을 메워줄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전방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에 능한 세컨더리 조합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2025 시즌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펜스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이언츠는 브라이언 데이볼이 지난 시즌에 직접 플레이 콜링을 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 2023 시즌에 마이크 카프카한테 맡겼는데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맡았는데 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이크 카프카 대 오펜시브 콜링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는 다시
카프카가 플레이콜링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약간 잭슨 다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 사실 뭐 오펜스 플레이 콜러를 뭐 데이블로 갔다가 카프카로 갔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는 사실 쿼터백이 데니얼 존스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대로 된 쿼터백을 이제 얻었으니 뭔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에반 닐의 가드 전환인 것 같아요. 에반 닐이라는 선수 이제 1라운드 전체 7번으로 사실 엄청난 기대를 모으면서 지명됐죠. 결국 라이트 태클 자리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뭐 이글스에서 메카이 벡튼의 사례를 롤모델로 이번 오픈 시즌에 가드로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반 닐은 지난 시즌에 사실 럼블락은 굉장히 안정권이었지만 패스 블락킹에서 계속해서 시즌 내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스텝의 어떤 폭발력이라고 하죠. 이제 킥슬라이드 스텝이라고 하죠. 오른발을 뒤로 빼는 그 속도 사실 굉장히 느린 선수이고 어쨌든 가드라는 포지션은 이 패스 블락킹에 있어서 이 태클에 비해서 스텝으로 커버해야 할 범위가 굉장히 좁은 만큼 이 가드 전환은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메카이 벡튼이 좋은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이언츠도 이걸 보면서 시도하는 걸로 보이고요. 기존에 에반 닐이 갖고 있던 이 약점을 저는 확실하게 지워줄 수 있는 좋은 시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즌에 자이언츠의 게임 플랜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상을 하면 결국은 러셀 윌슨이 있던 지난 시즌의 스틸러스와 조금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 런 게임에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잽 날리고 결국 한 방으로 좀 한 방의 어떤 러셀 윌슨의 큰 디패스로 야드를 노리는 그런 게임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더더욱 런 게임이 중요해지겠죠. 뭐 타이런 트레이시라던가 뭐 캠 스카티 뭐 데빈 싱글테리 이런 러닝백 그룹의 역할이 커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드의 럼블락도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에반 닐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다면 뭐 자이언츠의 런게임은 분명히 전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타이런 트래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결국 이 현재 에반 닐은 35살의 베테랑 이 그렉 반로튼과 지금 라이트 가드 포지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 에반 닐이 이 경쟁을 이겨내고 라이트 가드의 주전을 따내고 성공을 하게 된다면 뭐 이번 시즌은 어쨌든 자이언츠 오펜스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반 닐의 어떤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지워주는 이 포지션 전환 시도가 성공으로 돌아간다면 자이언츠도 뭔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디펜스 쪽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셰인 보잉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전임자였던 윙크 마틴데일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블리츠입니다. 이 마틴데일이 이끌던 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블리츠가 강점인 그리고 색깔인 그런 팀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셰인 보인의 체제에 들어오면서 45.4%에 달했던 블리츠 활용 비율이 27.9%로 떨어집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세게 개수는 10개가 늘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인 프레셔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에는 이런 통제된 공격성을 다음 시즌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맨 러시를 많이 가져간다는 뜻이죠. 이 근간에는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 탤런트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덱서 로렌스, 브라이언 번즈, 케이번 티버도 여기에 이번에 찰스 골스턴도 왔고요. 압둘 카토까지 더해졌죠. 이러면서 뎁스의 유연성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만으로도 유효한 프레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2선과 3선에서 수적 여유가 발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젊고 에너지 넘치는 이 뎁스와 더 다듬어진 보엔의 디펜스가 더 강력한 프레셔를 만들고 더 많은 턴오버를 얼마큼 유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이제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면 이 라인베커 듀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자이언츠의 런디패스 사실 커맨더스만큼이나 심각했던 팀이거든요. 특히 이 덱스터 로렌스라는 정말 리그 최고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이 있음에도 이 런디패스에서 이런 식으로 고전했다라는 거는 이 팀이 분명 런디패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개인적으로 필름을 보면서 분석으로 나온 결론은 결국은 상대는 덱스터 로렌스에게 더블팀을 붙이면서 컨트롤하고 라인베커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다양한 장치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풀링 액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와이드 리시버나 타이트 엔드를 이제 라인맨들 사이로 이렇게 인서트 시키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러닝백의 어떤 점프컷을 통해서 라인베커들이 자꾸 잘못된 런핏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두 명의 라인베커들이 런 디펜스에 있어서 제대로 런핏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명, 이 바비 오코리키 그리고 미카 맥파든 분명히 공격적인 선수들이고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고 뭐 커버리지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지만 특히 런닝 패스에 있어서는 방아쇠를 좀 잘못 당기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이언츠는 오프 시즌에 뭐 로이 로버트 해리슨, 뭐 천시 골스턴 이런 디펜시브 라인 보강을 했고 드래프트에서도 디펜시브 라인을 지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라인베커 듀오는 그대로 갑니다. 바비 오코리키, 미카 맥파든 이 두 명으로 그대로 가는데 저는 이 디펜스가 다시 무너진다면 결국은 또 런 디펜스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사실 쉐인 보엔이라는 코치는 과거에 이제 자이언츠에 오기 전 타이탄스 시절부터 런 디펜스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던 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 두 명의 라인베커들을 그대로 데려간다는 점이 조금은 이번 오프 시즌을 보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게 복귀하고 디펜시브 라인맨이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이 런 디펜스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이것도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